한국 사람도 특히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일본의 건축, 범용사 호류지 탐부를 시작합니다. 옥층주자는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불상궤로 상당히 정교한 건물 지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옥층주자의 전체적인 모습은 호류지 금당과 유사하며 석가래는 완전한 평연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호류지가 중건된 시점부터 평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백제의 건축 양식이 평연인지 아니면 호류지에서 평연이 특별하게 사용된 것인지 확실한 답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옥층주자라는 유물도 일본에서 자체 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옥층주자라는 이름은 가구에 디단벌레의 껍질을 박아 장식했기 때문에 붙었는데 디단벌레를 1500마리 이상 사용해 만든 일본에서는 다마무 시노즈시, 한국에서는 흔히 옥충주자라고 부르지만 비단벌레 불상괴라고 하기도 한다. 참고로 같은 옥충주자라고 해도 일본유, 한국유 정초즈의 사용 한자가 차이가 있다. 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채색하여 지금은 검게 보이지만 원래는 금과 채색 등으로 화려한 색으로 제작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 제작자와 제작국, 제작 시기를 놓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딱히 정설이 없다. 흔히 백제와 일본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 특히 호류지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백제에서 영향을 받은 유물로 보기도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유물의 재료가 한국에서 자생하지 않은 흰옥기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흰옥기를 수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제작해 보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 제작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아스카 시대의 일본의 높지 않은 공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의 외국에서 온 인력인 도레인들이 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도레인의 경우 어느 나라의 도레인이냐가 문제인데 일본에서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류지나 시텐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과 옥충주자의 건물 부분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 백제계 도레인이 제작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제를 비롯한 삼국, 중국의 동시대 건축물이 하나도 현존하지 않고 호류지나 시텐노지의 경우 백제 양식과 동일하다는 확증이 없어 확실한 답이 될 수 없다. 이외에도 불교의 부분의 금속 첨불 조형이나 회화에서 백제풍 예를 들면 호류지 몽전의 구세관음상처럼 길게 느려진 옷과 인물의 수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백제의 회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수법이나 조형이 고구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인이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문화 역시 남북조시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강시 중국 문화와의 공통점을 들어 낙나라를 비롯한 남조의 인력이 제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비단벌레 공예의 경우 과거에는 비단벌레가 일본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졌었지만 신라의 황남대총 비단벌레 장식 금동말 한 장 뒷가리개와 같은 유물에서도 같은 수법이 발견되었고 이후 한국에서도 비단벌레가 발견되면서 비단벌레만 가지고 나라를 특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양식이 혼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서 각 나라의 도레인들이 합작했다는 주장이나 삼국의 인력이 통합된 통일신라에서 제작했다는 주장 등도 있다. 옥충주자에는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묘사한 본생도가 있다. 한국에는 본생도를 그린 유물이 없지만 인도에서는 매우 많이 발견되고 중국에서도 5세기와 6세기에 그린 유물이 둔왕 석굴에서 발견된다. 본생담은 산스크리트어로 자타카라고 한다. 옥충주자의 본생도는 두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스스로 배고픈 호랑이를 위해서 벼랑에서 몸을 던져 호랑이 밥이 되어준다는 내용 등이다. 이외에도 독특한 내부의 가구 구조 등은 중국과 한국의 삼국시대 즈음의 건물이 현존하지 않아 비교할 대상조차 없다. 건축 재료가 한국에서 자생하지 않는 흰옥기라는 점도 일본 현지에 맞춰 건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자연 환경상 우수한 목재를 얻기 쉬워 석가래까지 좋은 목재를 쓰기 용이했고 그에 따라서 지붕 하중을 추녀에 집중되게 받는 석가래, 대치인 선자연보다는 좀 더 석가래가 하중을 나눠 받게 되는 배치인 평연을 사용하기가 용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호류지, 금당과 탑은 백제의 건축 양식이 강하게 영향을 준
사례로 여겨지지만 일본식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백제 양식 그대로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5점. 가구법. 앞서 말했듯이 목탑의 체감률은 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 2층과 3층의 공포 구성에 있어서 첨차와 구름 형태의 소로를 1층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고 4층에서는 인접한 첨차를 연결하고 한 개 소로를 공용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방식은 후대의 목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나쁘게 말하면 고대 건축의 미숙함이지만 좋게 말하면 건축이 규격화되기 전의 자유분방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금당의 경우에도 고대 건축의 특징이 보이는데 기둥 높이가 전부 똑같다. 그리고 대들보가 없다. 이는 대량식 구조를 주로 채용했던 후대의 중국이나 한국 건축과는 다른 구조다. 심지어 이후의 일본 건축과도 다르다. 얇은 목재로 지붕을 구축하는 수법은 훗날의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포나 기둥과 보의 결합 등이 견고하지 않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답게 기술적으로는 미숙한 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나 670년에 복원된 건물이란 점에서 누군가가 처음과 다르게 내부 구조를 복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2층에 있어서 뒤둥의 배치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 포류지 금당의 단면을 보면 2층은 일종의 장식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다. 1층의 외곽에 있는 낮은 차양 부분이나 2층 지붕 아래 내부에 있는 십자로 교차되는 종횡 목재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6점. 기타. 담징의 벽화. 고구려의 담징이 포류지에 그렸다던 금당 벽화가 유명했지만 1949년에 불타버렸다. 다만 만약 포류지의 건물이 실제로 670년에 재건된 것이라면 담징의 생모련대를 넘어가기에 호류지 금당의 벽화는 담징의 작품일 수 없다. 또한 호류지의 금당 벽화를 그린 것이 고구려의 담징이라는 것을 학계에 알린 것은 이병도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문헌 자료가 아닌 일본의 구전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에도 논란이 있었다. 몽전. 몽전은 739년에 건립되었다. 쇼토쿠 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도 하고 쇼토쿠 태자 본인을 위해 지었다고도 한다. 아스카 양식인 서원과 다르게 덴표 양식을 기반으로 당나라 건축 양식과 유사한 모습으로 건축되었으며 호류사 동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몽전이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쇼토쿠 태자가 백제의 해총과 신라의 해량으로부터 불교 경전을 배울 때 어려워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꿈에서 배운 일화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몽전에는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따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 구세관음상이 보관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모습을 그렸다고 설명하지만 호류지의 고문서인 성예초에는 백제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성왕을 기리기 위해 그의 모습을 본따 제작한 구세관음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매우 길게 느려진 불상의 양식은 백제 불상과의 공통점이 있다. 6.3. 아직 소개하지 못한 호류지의 다른 건축들. 대보장원. 백제관음당을 중심으로 동서의 보장으로 이루어진 대보장원에는 호류지에 전래하는 수많은 보물이 안치되어 있다. 옥충주자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성령원과 동실, 서실. 헤이안 시대에 제작된 쇼토쿠 태자의 존상을 안치하기 위해 동실의 남단부를 개조한 것이 이 성명원이다. 내부에는 3개의 주자가 있고 중앙의 주자에는 본존의 성덕 태자의 존상, 왼쪽의 주자에는 태자의 나가코야마키 대영왕이나 형제 황자의 쿠리오의 동상, 오른쪽의 주자에는 태자의 형제 황자 졸말로 왕고구려 승려 해자의 존상이 있다. 동실은 호류지 가람의 동쪽에 있고 서쪽에 니시무로라는 긴 건물이 있다. 동실은 동쪽에 위치한 승방으로 호류지에 사는 승려가 생활하고 있던 건물이다. 탐경원과 카미미도. 탐경원은 세이토쿠 타이코가 카츠키 경경, 유마경, 복화경의 3가지 경전을 수석받은 삼경이의 산지이이를 따서 붙여진 명칭으로 니시무로의 남단부를 개조하여 지어졌다. 카미미도는 나라시대 천무천왕의 황자인 샤인, 신왕의 발언에 의해 건립했다고 전하는데 현재의 건물은 가마쿠라 시대에 재건된 것이다. 당내에는 헤이안 시대의 국보인 석가삼존상과 무로마치 시대의 중요 문화재인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 당은 매년 11월 1일부터 3일 동안만 특별 개문을 한다. 그림전과 사리전.
사리전은 쇼토쿠 태자의 사리를 안치하는 건물이다. 현재는 1월 1일부터 3일간 샤리강이라고 하는 법요가 행해져 사리를 개장하고 있다. 사리전의 서쪽에는 쇼토쿠 태자의 삶을 그린 그림이 담긴 그림전이 있다. 가마쿠라 시대 중요 문화재이다. 전법당 세이부 천황의 부인이었던 다치바나 고나가치의 주택을 불당으로 개조한 것이다. 당내에는 3조의 건치라미야 산존상나라 시대를 비롯한 다수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동원 종루 이 종루는 하카마고시라고 불리는 형식의 가마쿠라 시대의 건물로 내부에는 나카미야지라고 음각된 나라 시대의 범종이 매달려 있다. 니시엔도와 약사 열애상을 안치하는 팔각지붕의 건축이다. 718년에 광명왕후의 어머니 타치바나 부인의 발언에 의해 행기 보살이 건립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250년에 재건되었는데 응회암 재질의 초석은 원래의 것이다. 당내 중앙에 위치한 약사 열애상을 둘러싸듯이 12신장상이 있고 또 동면에는 천수관음상, 북면에는 부동명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또 당내에는 약사 열애의 영험을 이야기하는 도검이나 활, 갑옷, 거울 등이 복납되어 만점 이상의 유물이 보물고에 수장되고 있다. 남대문, 호류지의 현관에 해당하는 총문이다. 건립 시에는 나카몬 앞에 돌계단 위에 서 있었지만 사역의 확대에 의해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 1438년에 재건된 문으로 무로마치 시대의 국보이다. 식당은 원래 정소라는 호류지의 사무소였지만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 승려가 식사를 하는 식당지 기도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식당의 남쪽에 있는 세전과 처마를 접해 세우고 있어서 쌍당이라고 불리는 국보로 지정된 나라 시대의 건축이다. 강봉장은 헤이안 시대의 국보로서 창고다. 이 창고는 부타쿠라라고 불리는 양식의 건물이다. 나라 시대의 국보인 동대문은 나카노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서원과 동원 사이에 세워져 있다. 한때는 거울, 연못의 동쪽의 남향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헤이안 시대쯤에 현재의 장소에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다. 축지담은 점토를 이용한 판축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호류지에서는 남대문의 좌우로 뻗어있는 오가키다열라고 불리는 담을 비롯해 각 탑들을 둘러싸는 축지담 등이 각각의 신성한 구역을 나눈다. 중간중간에 우물이 있다. 마셔도 될 듯한데 마시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사원에는 보통 석등이 있는데 법융사에는 청동 재질의 등이 있다. 석등도 있는데 이런 형태다. 잠시 쏟아지는 햇살을 피할 수 있는 흡연실도 있다. 일본은 흡연자의 천국이었다. 지금은 일본도 금연시설이 많아지는 듯하다.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도 옆에 있다. 근처에서 판매하는 녹차 아이스크림. 일본에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다. 법융사의 건축을 설명해주는 공간이 있었다. 이름은 호류지 아이센터. 관광 안내소이기도 하다. 배을림 기둥과 공포가 서 있다. 목재를 다듬는 목수를 재현해 놓은 곳이다. 뒷배경을 보니 심주를 다듬는 모습인 듯. 주초석을 놓는 법에 대한 설명, 심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운공을 다듬는 방법과 공포에 대한 설명, 쓰이는 공구에 대한 설명, 부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상륜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벽체를 만들고 기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부재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양한 일본 전통 목공 공구도 전시해 놓았다. 영상은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